건강검진표에 적힌 당뇨 의심이라는 낯선 경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 순간 당신의 몸에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미세혈관을 공격하고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하는 이 은밀한 질병. 과연 전당뇨라는 애매한 이름표는 정말 안전지대일까요? SCI급 논문과 세계적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뇨병의 진실과 음식이라는 이름의 진짜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심층 추적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한 구석, 공복혈당 주의 요망, 또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뇨는 아니니까. 누구나 담기는 조금씩 있다더라는 보편적 통념 속에서 이 애매한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의 습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찾아내기 전까지 아무 증상 없이 꼭꼭 숨어있던 이 질병은 어느 날 덜컥 합병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방치된 고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투석을 부르거나 망막을 손상시켜 실명을 유발합니다. 또한 발을 절단해야 하는 당뇨발 등 여러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과연 당뇨병 전 단계는 심해도 될까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명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십 년간의 의학적 논쟁을 집약한 SCI급 논문 4편과 NIH, 더 랜서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 전 단계의 숨겨진 위험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처방전을 심층 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류의 통념을 뒤흔든 역사적 연구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혈당 조절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현재의 통념이 정립된 계기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부터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의 핵심 원리인 인슐린에 대한 지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며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진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엽기를 들고 버텨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힘이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점차 힘에 부치면 엽기를 놓치듯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넘치는 상태, 바로 고혈당이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의료진은 이 고혈당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합니다. 첫째,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 시 126mg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둘째, 식후 혈당 포도당 섭취 2시간 경과 후에 측정 시 200mg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셋째, 당화혈색소, 적혈구 수명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지표로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특히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전당뇨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들은 당뇨병을 있다 없다의 이분법이 아닌 연속적인 수치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당뇨라는 회색지대입니다. 이 단계는 정상은 아니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을 살짝 넘어서거나 그 경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복 혈당이 126 미만이지만 정상은 아닌 단계, 즉 내당능 장애나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전당뇨를 안전지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이 통념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이미 합병증은 시작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 특히 당뇨병 예방 연구와 같은 랜드마크 연구의 후속 분석은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인 전당뇨 단계에서도 이미 눈의 망막, 콩팥, 신경계의 아주 미세한 혈관 손상 변화가 감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혈관 내피세포는 손상받기 시작하며 이는 결국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전당뇨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매년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평균 5에서 10%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의 상당수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은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2019년 공복 혈당이 116mg으로 전당뇨였던 한 환자는 이후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하자 불과 몇 년 만에 세 가지 혈당 수치 모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당뇨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경고이자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넘어 왜 고혈당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작용 기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다라는 것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당 과잉 상태는 1차적으로 혈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달라붙으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미세혈관 합병증 아주 작고 약한 혈관들이 문제가 됩니다. 망막병증 눈의 망막혈관 손상으로 시력 상실을 유발합니다. 신장병증 콩팥의 사고체 손상으로 단백뇨가 나타나며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 신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되어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심해지면 당뇨발로 이어집니다. 둘째, 대혈관 합병증, 큰 혈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당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성질을 변화시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잘 쌓이게 만듭니다. 여기에 고혈압까지 동반되면 콜레스테롤이 중 모양으로 혈관 밑에 쌓이는 축상경화가 발생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다가 플라크가 터지면 갑자기 피떡이 만들어져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고혈당 상태는 우리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농도가 불안정하게 치솟아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괴적인 연쇄 작용의 근본 원인을 막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 관리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위험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와 음식의 진실에 대한 오해는 당뇨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후 혈당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지만 당뇨 환자나 전당뇨 환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겪습니다. 이 급격한 변동은 혈관 내피세포에 큰 스트레스를 가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많은 이들이 밥, 빵, 면 같은 주식 위주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린다는 것을 알지만 단순당과 복합당의 차이를 간과합니다. 단순당, 포도당과 과당이 단순하게 결합된 형태로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카스텔라 한 조각, 흰쌀밥, 라면 등은 거의 설탕과 유사한 수준으로 혈당을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합당,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된 형태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현미밥, 통곡물, 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술을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내는 기전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간 기능 억제로 인해 저혈당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술은 처음에는 혈당을 올리지만 알코올 효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알코올은 매우 신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뇨병 초기 환자나 전당뇨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보다 체중 감량이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원인이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초기 당뇨병 환자가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혈당이 상당히 호전되고 10에서 15kg 감량 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당뇨병과 전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건강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로 상징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맞춤형 식이요법, 음식이라는 이름의 진짜 약, 칼로리 관리와 영양소 균형, 체중 조절을 위해 하루 총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영양소를 고루 섞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과 국 위주의 간단한 식사는 탄수화물 일색이 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포함한 반찬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소고기 미역국과 밥만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랐던 한 환자의 사례는 탄수화물 양과 종류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또한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GLP-1이라는 장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가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었을 때 밥에 의한 혈당 상승이 지연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은 혈당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손가락을 찌르지 않고도 1에서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하루 종일의 혈당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환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 발생 시 알람 기능이 있어 혈당을 안전하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주권을 되찾게 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당뇨병에 백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진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전당뇨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백신은 바로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입니다. 칼로리 관리, 음식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 기능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가 가진 숨겨진 위험과 과학적 진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심층적으로 탐사했습니다. 당뇨병 진단 전 단계에서도 이미 혈관 손상과 합병증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비만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야만 고혈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의 혁명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도구를 활용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혈당 흐름을 파악하는 순간 여러분은 병이 아닌 스스로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모호한 당뇨기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얻은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음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